요즘 뉴스를 보면 익숙한 말들이 반복됩니다. 고용이 불안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주식시장은 출렁인다는 얘기가 말이죠. 지갑 사정도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요즘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시장은 최고치를 찍었고 낙관적인 생각들로 가득해서 다들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무너졌고 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평생 모은 돈마저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니 전 세계가 따라서 무너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 급격히 풀린 돈, 끝없이 오르던 자산시장, 거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또 한 번 불황의 그림자가 우리 삶을 덮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세계는 100년 전 대공황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은 대공황의 데자뷰라 불릴 수 있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게 되면 대공황의 데자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관세 전쟁과 미국의 무역 정책.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과거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평균 관세율을 40%에서 59%로 올리고 일부 품목에는 최대 400%까지 보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국 농민과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같은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국제 무역량은 5년 만에 65%나 감소했고 전 세계는 단체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보호는커녕 세계 경제를 마비시킨 셈이었죠. 그로부터 10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비슷한 조짐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고 이미 일부는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무역 관계에 있던 나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발표된 후 미국 증시는 4,500조가 증발했고 무역 적자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건 전쟁이 아니라 잘못된 경제 정책일 때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근본위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돈의 가치를 금에 맞추고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는 방식이었죠. 겉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경제가 커지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필요한 만큼 돈을 풀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경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졌지만 영국은 여전히 근본위제에 얽매여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과 금융 중심지는 점차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죠. 비슷한 오판은 현대 미국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년 전 미국의 대통령 맥킨리의 보호무역 정책을 롤모델로 삼아 관세를 올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전 세계가 공급망으로 얽혀있는 시대입니다. 한 나라가 수출을 막으면 다른 나라는 부품을 못 만들고 결국 나까지 피해를 입는 구조죠. 그런데도 트럼프는 관세를 밀어붙였고 결과는 뻔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 무역 적자는 늘어났죠.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나는 생각을 바꾼다.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은 바뀐 세상 앞에서도 과거의 정책을 고집합니다. 비슷한 실수가 자주 반복되곤 하죠. 그 실수는 늘 확신에 찬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제경제협력의 붕괴. 전 세계가 힘을 합쳐 경제를 운영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무역으로 함께 잘 살아보자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중심엔 세계무역기구 WTO 같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국제협력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분쟁 해결 절차를 막아버렸습니다. 원래는 나라끼리 무역 문제로 충돌이 생기면 WTO에서 중재를 해줬지만 트럼프가 위원 선임을 계속 거부하면서 이 기능이 사실상 멈춘 것입니다. 그 결과 각국이 제멋대로 관세를 올리고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보호무역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역 전문 연구기관 GTA에 따르면 2019년엔 393건이던 보호무역 조치가 2025년엔 115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든 규칙에 따르기보다 힘있는 나라끼리 1대1로 거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같은 동맹국에게도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각국의 무역을 막고 벽을 세우다 세계 경제 전체가 얼어붙은 대공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평가합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국제협력 체제를 파괴하여 경제 번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불황. 1930년대에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졌을 때 여러 나라에서 정치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실업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히틀러와 나치당에 기대기 시작했죠. 나치는 당시 경제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주장을 펼치며 빠르게 대중의 지지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나치당과 같은 극우 성향의 정당이
정당이 크게 성장했고 기존 보수 정당들도 이에 동조하며 점점 더 강경하고 배타적인 정책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정치 전체가 점차 한 방향으로 기울어간 것이죠. 이런 현상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헝가리에서는 강한 민족주의와 인종 중심 정책을 앞세운 정당이 정권을 잡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지금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경제의 침체와 이민자 문제가 겹치면서 독일은 독일을 위한 대안을 의미하는 AfD와 같은 정당이 빠르게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AfD는 이민자 문제와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 기존 정치 불신을 앞세워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헝가리 또한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죠. 이런 사례를 보면 경제 불황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정치도 그만큼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말이죠. 유럽의 재무장. 1935년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어기고 본격적으로 군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빠르게 무기를 늘렸고 이로 인해 유럽 전체가 긴장에 휩싸여 결국 이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지금 유럽은 다시 무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이 유럽을 지켜줄 의지가 줄어드는 듯한 신호가 겹치면서 이제는 유럽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죠. 이에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재무장 시대에 있다라고 말하며 예산 규모를 8천억 유로, 하나로 12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미사일, 드론과 같은 첨단 무기 분야에 집중 투자하라는 내용의 계획이었죠. 이번 재무장이 냉전 이후 수십 년 만에 찾아온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전환기임을 알리는 바였습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주요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을 고치고 국방에 돈을 더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재무장이 과거처럼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러시아와의 작은 군사 충돌이나 긴장 고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게다가 복지나 교육 예산을 줄여가며 군비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닙니다. 불안한 경제와 흔들리는 국제 질서 속에서 누가 누구를 지켜주는가에 대한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안한 얘기만 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걸 공포나 불안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이런 흐름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경제도 불확실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에는 그 어떤 투자든 어떤 선택이든 기준 없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낯선 것에 관심을 갖고 익숙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들을 손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머니에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